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봐야 되나 좀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예금 금리로는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는 나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퇴직 연령이나 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뭔가 빠른 다른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종잣돈을 모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수입이 있는지, 어떤 지출이 있는지들을 회사에서 회계장부를 기록하듯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제 많은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진리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간절하고 꾸준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기록을 해보시고, 거기서 하나 둘씩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종잣돈을 만드는 게 가장 첫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머니를 이제 모아가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런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좀 전략을 했었고요. 전략을 하면서 열심히 모았죠. 그때는 뭐 방법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금을 했었습니다.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열심히 모으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가 이제 26살쯤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집이 필요할 거니까 미리 좀 집을 마련해 두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이 있으셔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였고요. 24평짜리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1억 초반대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었고, 전세가 한 8천만 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돈은 뭐 이제 세금을 다 포함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이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갭 투자의 개념인데요. 일단은 제가 뭔가 투자의 목적보다는 나중에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태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모아놨던 종잣돈으로 일단 뭐 계약금과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은 얼추 해결을 했는데요. 보증금이 이제 8천만 원이나 또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젠가 제가 좀 들어가려면 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열심히 저축하고, 다음에 뭐 이제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 같은 거에 좀 가입을 해보고, 일부 소규모로 이제 투자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걸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종잣돈은 모일 수 있겠지만 이게 큰 돈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이제 닥치는 대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제신문을 보면서 혼자 이제 독학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행에 잠깐 갔다 온다고 나가더니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뭐 금리가 더 낮고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간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한 4% 초반대 정도의 금리였거든요. 근데 이 대출 금리가 4%인데 물가 인상률이 뭐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야기를 곱씹어보다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투자 대상이 연 한 6% 정도 이제 배당이 나오는 배당 주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배당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사업 구조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뭐 안정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이제 종목을 사서 주식이 이제 주식의 형태로 거래되는 이제 배당주였는데,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식을 또 담보대출을 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와, 이거 저거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논리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이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 4%라고 치면 4%를 감안했을 때 2% 정도의 이제 그 수익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갖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금액이 커지면 사실 2%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같아 보이지만 이제 그 시드머니 자체가 커지면 금액이 계속 이제 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금액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1억일 때 뭐 2% 하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분명히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조달금리라고 하죠. 은행에서 빌려오는 금리를 감안하고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면 이 사업은 해보자 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었을까? 저도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장을 오픈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회사 일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내 가정을 그렇게 꾸리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줬던 배당주에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종목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종목에 이제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해봤죠. 반신반의했었으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주가가 나름 이제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해주더라고요. 반기에 배당을 해주는데 반기에 한 3%씩 배당을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괜찮네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게 됐습니다. 사 모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배당이 붙고 또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을 다시 또 투자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복리의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복리 6%의 수익률. 뭐 72의 법칙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72 나누기 본인의 수익률, 이제 복리를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72 나누기 6을 하니까 뭐 한 12년 있으면 제 재산이 2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괜찮다. 계속 좀 더 늘려봐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늘렸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상품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구간이 지금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 다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자산을 굴리니까 이게 이제 복리의 형태로 굴러가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는 시간이라는 커다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식한테도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따라 했죠. 물론 저는 이제 돈이 많지 않아서 한 번에 많이는 못 해줬지만 아이들한테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 주식 계좌에다가 계속 돈을 불입을 해서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배당을 추가로 계속 투자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투자 구조를 따라가기로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당주의 매력에 굉장히 흠뻑 빠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당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피스텔을 한 채 샀는데 월세가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의 가격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오피스텔을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오피스텔이 뭐 공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뭐 월세가 잘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오피스텔을 한 채, 두 채 더 살려고 생각을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서 조금씩 이제 배당주들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뭔가 주식이나 이런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거나 실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지도 못했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이 부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소심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돈을 이제 많이 투입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비중 자체는 이제 배당주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서 그 자산들을 늘려가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배당주만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ELS라든지 뭐 해외 채권, 전 이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었는데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이제 이자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환율 때문에 이제 망해서 원금이 제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아주 우울한 케이스긴 한데요. 수업료 좀 많이 냈었고요. ELS 같은 경우는 월지급식 ELS도 있었습니다. 이 월지급식 ELS가 이자를 매달 주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물론 돈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뭐 다달이 나오는 돈이 몇만 원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월지급이라는 것에 대한 맛, 그러니까 월세라는 것에 대한 맛을 보고 나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그러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구조를 만들면 내가 빨리 뭔가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의 구조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 것인가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배당주 쪽에도 포커스를 더 맞추고 또 이제 다른 상품들을 들어가더라도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 것, 이자율이 높은 것들을 찾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제 방법은 뭐 사람마다 원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월의 현금 흐름을 제가 월급을 버는 만큼 들어오게 만들면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배당주라든가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 중심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조가 완성이 되고 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기반으로 깔아놓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생길 거고, 이제 그 자금들은 성장주나 이런 쪽에 베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좀 옮겨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제 투자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의 구조가 안정적이 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티비 유튜버 리치 노마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